안녕하세요. 이번으로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네요. 저번 시간에 공연 영상화가 어떻게 공연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매체의 변화와 함께 설명을 했다면, 이번 상강에서는 영상화 제작 방법에 대한 약간의 팁과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공연 영상 작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다른 공연 영상을 제작해야 될까, 어떤 롤모델을 참고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연 영상은 그 공연자와 영상 연출가의 그 둘의 콜라보레이션의 협력 작업으로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면, 어떻게 그 공연 영상의 디테일을 잡는지 영상 감독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공연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연을 영상으로 매개했을 때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와 눈의 차이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보다는 그 관용도라고 그러죠. 우리의 눈이 수치화 시킨다면 아주 가장 어두운 부분이 0이고 가장 밝은 부분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0부터 100까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카메라는 과연 얼마를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카메라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에서 60,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보다 절반의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빛의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인간의 눈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조명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대중들의 그 관객석의 입장에서 공연을 설계하기 때문에 1부터 100을 자유롭게, 콘트라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차이를 두면서 비약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카메라는 그거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어떻게 해서든 조명을 조금 더 쳐줘서 그 사이의 간격 안에 넣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매번 현장에 가면은 항상 조명 감독님을 먼저 찾아뵙고, 제가 조명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을지 항상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한 예로 우리가 카메라로 어떠한 그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던 그 풍경보다도 사진을 찍을 때 그 풍경이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눈과 카메라의 차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 감독과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밝을 때의 수치값과 카메라를 그 위치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거를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연을 하는 도중에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공연하는 사람들은, 공연의 조명 감독들은 그거 바꾸는 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 공연을, 셋을 다 짜놨기 때문에 이 하나를 바꾸게 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두울 때는 조명이 더 필요하기도 한데 그 어두운 부분을 커버하기에 조명을 좀 높여달라고 하면 자기가 짜놓은 공연, 어떻게 보면은 조명의 미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 영상화를 위한 조명이 아닌 실제로 공연장의 조명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촬영팀에서 카메라 세대가 유기적으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누구 하나는 노출을 약간 낮춰놔서 그 갑자기 밝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조율을 해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또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청력에 비해서
그 음량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고요. 이게 우리는 0데시벨이 되는 순간 노이즈가 이렇게 보니까 피크가 친다고 하고, 우리는 마이너스 40 정도에서 요 사이만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송국 규격을 하면 마이너스 20데시벨, 그리고 대부분의 그 대사라는 거를 보통 6에서 8 사이의 위치에서 믹싱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공연에서도 가장 높을 경우, 가장 소리가 작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사이 안에서 미리 체크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공연자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듯이 소리를 죽여달라, 감정을 해달라, 이게 영화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에서는 엔지니어 측에서 그거를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한 소리를 담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음악 공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연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BGM이 나온 상태에서 그 소리가 발소리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발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메라의 대수가 최적의 카메라 위치를 찾듯이 마이크의 대수 또한 최고의 음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이거는 영상이나 사운드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공연 영상화 중에 특히 클래식 부분이 가장, 그리고 국악 부분이 소리를 강조하는 콘텐츠 혹은 영상화 과정이라면 정말 이 마이크를 몇 대를 넣을 것이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어떤 식으로 묶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사전 플랜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영상화가 아카이브 기능이 있잖아요. 만약에 영상으로 후반 작업을 따로 한다고 생각하면 라이브 공연을 하는 동안에서 웬만하면 터치를 할 수 없으니 나중에 새롭게 믹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개별 마이크에 있는 소리들을 현장에서 믹싱한 것도 따로 녹음을 하지만 개별 사운드 또한 녹음을 해야지 후반 작업에서 특정 소리를 강조하거나 특정 보컬의 목소리가 강조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공연 영상화 작업할 때 음향 감독님과 그게 가능한지, 녹음을 따로 뺄 수 있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보는 시각은 눈이 두 개잖아요. 3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눈이 하나라는 것.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렇죠. 입체를 보다가 입체가 하나의 평면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공연장에 그 나선형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있게 지어진 이유도 무대의 그런 원근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배치를 했듯이, 우리가 3D로 보는 화면이 카메라를 보기 시작하면 이러한 원근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거는 엄청나게 공연을 연출하는 사람에게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관객석과 관객들과 같이 공연을 녹화할 경우에는 카메라가 관객들 앞에 놓이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관객들 뒤에 카메라를 놓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멀리 있는 공간을 찍기 위해서 줌 렌즈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뒤에 있는 오브제와 인물 간의 간격이 좁아지고요. 이게 달라붙어 보이고 포커스가 잘 나가게, 심도가 잘 나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DSLR 같은 것도 이런 망원 렌즈로 찍으면 이쁘게 나오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게 의도가 되지 않다면 웬만하면 공연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고 고립시키는 효과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공연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연 영상을 위한 공연이다. 그러면 카메라가 양해를 구해서라도 관객이 있더라도 약간 앞에 메인에 둬야지 그
공간감이 훨씬 더 살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그 조명의 차이, 사운드의 차이, 그리고 앵글에 따른 화각의 차이를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고 미리 공연 관계자와 그거를 조율하는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 근데 대부분의 영상 감독들은 그거를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변별점이긴 하나 최적화된 공연 영상을 만드는 데는 제약의 요소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공연 영상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공연 영상화의 신호탄을 알린 게 매체 오페라 H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욕의 오페라라는 것을 영상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페라라는 부분이죠. 오페라라는 것은 클래식 공연과 그 소프라노, 뭐 알토, 뭐 이런 그 배우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영상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음악. 당연히 세트도 당연히 좋지만 무대 위의 세트 좋지만 이 큰 세트, 그리고 오페라는 대부분 원형으로 돼가지고 깊이가 있어서 이렇게 회전하는 씬 체인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한 고려를 해서 라이브 중계를 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향에 가장 신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장에서 볼 때 5.1 채널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믹싱하는 작업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매치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공연을 올린 다음에 며칠 뒤에 라이브 공연, 녹화하는 공연을 따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연 연출가는 실제 공연을 한번 기록된 영상과 함께 보고요. 이 실제로 녹화가 되는 그 공연 사이에 그 영상 콘티를 작업하는 게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영상화 작업에서 해석하는 작업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왜 극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화를 보는 극장에서 볼까라는 질문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영화관에서 스크린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으로 큰 화면, 이렇게 전체 공연이 보이는 앵글을 잡았을 때 되게 인물이 작게 보이지만 큰 영화관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그들의 얼굴의 디테일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극장이라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 그래서 대안적인 공연의 매체의 장으로서 공연장을 선택했고, 그거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송출함으로써 관객들이 마치 공연장에는 있진 않지만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영상이지만 현장에서 내가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했었다는 부분이 매치 오페라의 획기적인 부분이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나왔던 영국의 NT 라이브가 있습니다. NT 라이브에서 강조하듯이 NT 라이브는 철저하게 공연의 미학을 영상으로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NT 라이브는 딱 한 번의 공연 녹화로 마무리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 편집이었고요. 공연에서 중계 때 사용했던 그 소스 하나가 최종 결과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을 할애를 한다고 합니다. 공연 영상화 과정에서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연 영상 감독을 선정을 하고요. 그 영상 감독이 장점이 드라마에 강하냐, 비주얼에 강하냐, 그거에 따라서 해당 연극에 맞게끔 조인을 시킨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공연 연출가와 무대 세트 디자이너와 그 과정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될지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2번의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공연을 실제와 같이 공연을 2번 정도 리허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카메라를 계획,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구상했었던 거를 카메라 배치돼서 계획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공연 연출자는 극장에서 그거를 보면서 공연이 전달하는 거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같이 체크를 해주고, 현장에서는 공연 연출자가 마이크를 통해서 놓친 부분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일일이 카메라 감독들에게 지시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촬영을 했었던 소스를 기반으로 한번 보고요. 그렇게 돼서 2번째 할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카메라 위치를 바꿔서 조율을 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한다는 점이죠. 그렇게 3번째 본 공연 때는 관객석의 관객들과 함께 그 공연을 찍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 같이 공연 영상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객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 공연장을 세트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연의 앵글을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동일한 시간에 전 세계에 송출이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극장에서 그걸 하고 있으나 시차가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라이브한 거를 녹화한 것을 다시 좀 간격 시간차를 두고 상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재미난 점은 공연장에서 보듯이 국립극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 감동을 마치 공연을 보듯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절대로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시 그 영상을 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의 미학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대의 분석을 통해서 공연 영상을 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NT라이브고, NT라이브는 엄청난 제작비가 들인데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회수하는 수 있는 전 세계 수입 모델을 찾았다는 점에서 공연 영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그 세곤더 스크린이라고 하죠. 예술의 전당에서 만든 공연 영상화인데요. 공연 영상화 작업이 기존 NT라이브와 그 매치 오페라 HD와 틀린 점은 라이브로 안 한다는 점이에요. 사곤도 스트리는 공연을 무관중으로 여러 번 촬영을 해서 테이크가 몇 번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라이브성을 유지하는 선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촬영해서 최적의 앵글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영상화를 했고요. 그게 이제 편집되고 믹싱된 다음 그거를 전국의 극장이나 단체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무료로 했다는 게 차별점이 있습니다. NT라이브나 매치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했던 반면 세곤더 스크린 같은 예술의 전당에서는 무료화를 했던 점에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무리가 있었다는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번 찍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의 미학을 살리는 편에서 그냥 기존의 공연 영상화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라이브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공연의 미학을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더 예술의 전당이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곤더 스크린에서 제작비는 평균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편 정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네이버 라이브 공연 스트리밍 중계할 때 드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많으면 500, 적으면 한 2, 3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공연 영상화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연 단체라든지 이거를 기획하는 사람이 공연 영상에 부합한 거는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면 이 영상화 작업에 조금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연을 아예 영화화했었던 케이스가 해경고 홍씨가 있는데요. 그것도 거의 1억 원 정도, 8천에서 1억 원 정도 제작비가 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케이스에서 봤듯이 공연 영상화는 공연의 미학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미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고민의 흔적을 3편의 공연 영상을 작업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이 공연 영상화가 새로운 미학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매체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